조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한 오후 2시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점심에 혼자 먹은 그릇 하나, 수저 하나를 설거지했습니다. 예전엔 이맘때쯤 부산했을 텐데요. 아이들 간식 준비하고 저녁 장보기 준비하고 빨래 개키고 그런데 이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릇 하나 닦는데도 한참을 세워두고 물소리만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조용한 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뭘 봐도 재미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사다 준 실뜨기 실도, 아들이 선물한 화초도 다 시들시들했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시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탁자 위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보았습니다. 작년 추석에 찍은 가족 사진. 다들 바빠서 명절에만 겨우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죠. 진호는 회사 일로, 수진이는 직장에, 지훈이 학원에. 그래도 서연이는 가끔 들러요. 대학생이라 시간이 좀 자유로운가 봅니다. 생각하던 차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집안 가득 퍼지니 갑자기 공기가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염색한 갈색 머리를 찰랑거리며 들어온 손녀는 제게 안기듯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또 혼자 계셨어요? 심심하셨죠? 아니야, 할 일도 많고.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젊은 아이한테 외롭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 배고파요. 뭐 맛있는 거 없어요? 서연이가 냉장고를 뒤적거렸습니다. 텅 빈 냉장고. 혼자 먹을 거라 반찬도 별로 안 했거든요. 미안하다, 얘야. 할머니가 뭘 해줄게. 부랴부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하고 냉동실에 있던 고등어도 구웠죠. 서연이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다가 제가 요리하는 걸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진짜 신기해요. 뭐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거요. 저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서연이가 스마트폰을 들어 제 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파 써는 손, 된장 푸는 손, 계란 푸는 손. 뭐하니? 그냥요. 할머니 손 너무 예뻐서요. 이게 진짜 손이에요. 요리하는 손. 이상한 말이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연이는 요리하는 내내 감탄사를 연발했죠. 와, 계란말이 이렇게 둥글게 많은 거였어요? 된장찌개에 애호박을 먼저 넣는구나. 할머니는 간 안 봐도 딱 맞춰요? 이 정도야 40년 넘게 해온 건데 뭘. 상을 차려주니 서연이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좋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제대로 안 먹던데.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완전 맛집 수준이에요. 에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진짜예요. 아니, 할머니 잠깐만요. 서연이가 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더군요. 화면에는 어떤 할머니가 요리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이 할머니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에요. 그냥 요리하는 것만 찍었는데도요. 유튜브? 그게 뭐더라? 아, 텔레비전 같은 건가? 우리 할머니가 훨씬 더 맛있게 하는데. 할머니, 이거 한번 해볼래요? 뭘?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 어때요? 이 할머니는 75세래요. 할머니가 더 젊잖아요. 서연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 같았죠. 할머니가 매일 혼자 계시잖아요. 이거 하면 심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나이 70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단 나으려나? 서연이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자기가 다 가르쳐 준다고, 어렵지 않다고, 할머니 요리 실력이면 분명 인기 많을 거라고. 할머니, 이 된장찌개 레시피 진짜 궁금해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별거 없어. 그냥 된장을 좀 볶아서 넣고. 그때 제 시선이 싱크대 위 낡은 노트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40년 된 요리 수첩. 빛바랜 종이에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레시피들. 문득 그 수첩이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이 많은 요리를 평생 했는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 저 노트 뭐예요? 아, 이거. 너희 증조할머니가 주신 요리책이야. 옛날 요리법들 적어놨지. 서연이가 노트를 펼쳐보더니 눈이 더 커졌습니다. 대박. 이거 완전 보물이에요. 할머니, 이 요리들 하나씩 만들어서 올려요. 스토리도 있고, 역사도 있고, 진짜 특별할 것 같아요. 특별하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평생 평범하게만 살아온 제게 특별하다는 말이라니. 식사를 마친 서연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유튜브라는 걸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고 있다면서 여러 채널을 보여줬죠. 어떤 할머니는 뜨개질을, 어떤 할아버지는 텃밭 가꾸기를, 또 어떤 분은 그냥 일상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댓글이라는 곳에는 사람들이 힘내세요. 덕분에 위로받았어요. 같은 따뜻한 말들을 남겼더군요. 사람들이 이런 평범한 일상도 봐주는구나. 할머니, 일단 연습 삼아 하나만 찍어볼래요? 안 올려도 되니까 그냥 찍기만요. 서연이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찍기만 하는 거라면야. 서연이가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머리도 다시 만지고 앞치마도 새 것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자, 할머니.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빨간 녹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왜인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70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네. 카메라를 의식하니 손이 떨렸지만 서연이가 옆에서 계속 응원해줬습니다. 할머니, 너무 잘하세요.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물론 올리지는 않았죠. 하지만 찍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서연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늘 찍은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움직임도 어색하고 이걸 누가 보겠어. 하지만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제 요리를 보고 싶어 할까? 제 이야기를 들어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요리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옛 기억을 떠올렸죠. 시어머니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던 때 처음으로 대가족 제사상을 차렸던 날, 진호가 군대 가기 전 해달라던 음식들. 이 많은 이야기를 그냥 묻어둘 순 없지.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결심했습니다. 정말 한 번만 해보자고. 뭐가 되든 안 되든 도전이라도 해보자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거렸습니다. 저 불빛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서연이한테 전화해 봐야겠다. 그렇게 70세 할머니의 작은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연습 삼아 찍은 영상이 벌써 5개나 쌓였죠. 물론 아직 올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찍을 때마다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원래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장을 봐서 잡채, 갈비찜, 전, 온갖 음식을 준비했죠. 요즘은 이런 날이 아니면 솜씨 발휘할 일도 없으니까요. 오늘은 말해볼까? 서연이가 그러더군요. 가족들한테도 알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숨길 일도 아니고 오히려 응원받으면 더 힘이 날 거라고요. 정오가 되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지훈이를 데리고 먼저 왔습니다. 수진이는 항상 그렇듯 피곤해 보였어요. 양손 가득 선물 봉투를 들고도 미안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요즘 잘 지내셨어요? 자주 못 찾아뵈서. 괜찮아.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지. 지훈이는 들어오자마자 제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곧이어 진호도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하느라 바쁘다더니. 엄마 많이 했네요. 혼자 힘들었죠? 아니야. 이 정도야 뭐. 서연이는 제일 늦게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제게 윙크를 하더군요. 오늘 말하실 거죠? 라는 신호였죠.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가족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뭔데요, 어머니?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유튜브라는 걸 해보려고 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찌푸렸죠. 유튜브요? 엄마가? 응. 서연이가 가르쳐줬어. 요리하는 걸 찍어서 올리는 거야.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한다더라. 진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데. 나이가 있다.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나이가 뭐? 70이 무슨 죄야? 제가 조금 날카롭게 대답했나 봅니다. 진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게 무서운 곳이에요. 악플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매일 찍어야 하면 너무 피곤하실 거예요. 편하게 지내셔야죠. 편하게? 혼자 멍하니 있는 게 편한 건가? 서연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할머니가 하고 싶다는데. 너는 조용히 있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진호가 서연이를 제지했습니다. 어른들 얘기? 정작 제일 어른이신 할머니 의견은 무시하고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지훈이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른들을 번갈아 봤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매일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심하시면 문화센터나 다니세요. 친구분들도 만나고. 왜 굳이 힘든 걸? 문화센터는 싫어. 거기 가서 뭐 배워봤자 집에 와서는 또 혼자야. 제 말에 진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너희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패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저희가.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목소리 한번 크게 낸 적 없는 제가요. 나도 뭔가 하고 싶다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고, 내 요리 자랑도 하고 싶고.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진호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제 동료들이 엄마 영상 보면 좀 그래요. 너희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할 것 같아서. 아, 그래, 창피한 거구나. 늙은 엄마가 창피한 거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더 한심해 보일 것 같아서요. 창피하구나. 엄마가 창피해?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알았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졌거든요.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너무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요리하는 거 찍는 건데. 서연아, 아빠야말로 창피해요. 엄마는 회사 하면서 할머니는 혼자 두고 그러면서 뭐라도 하시려고 하면 반대나 하고. 서연이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할머니가 연습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얼마나 좋은데요? 댓글로 다들 감동받았다고, 위로받았다고. 근데 왜 가족이 반대해요? 잠깐 댓글이라고? 서연아, 너 설마. 네, 올렸어요. 할머니 허락 없이 올린 건 죄송해요. 하지만 반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된장찌개 끓이는 영상이었는데 조회수가 5천이 넘었더군요.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려 있었고요. 할머니 손맛이 느껴져요. 우리 어머니 생각나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데 이거 보고 된장찌개 끓여 먹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요. 사람들이 정말로 봤구나. 내 영상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호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엄마가 찍은 거예요? 네. 할머니 완전 잘하셔요. 카메라 울렁증도 없고 설명도 친절하고. 지훈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예요? 대박.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어른들이 당황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하고 싶으세요? 응, 해보고 싶어. 안 되면 그만두면 되잖아. 진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휴, 알겠어요.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대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마지못해 허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내가 책임져. 할머니 피곤하시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해야 해. 당연하죠. 할머니, 우리 대박 나게 해봐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그런데 수진이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끔 도와드릴게요. 편집이나 이런 거. 내가 사실 회사에서 마케팅 일도 하거든요. 유튜브 관련해서 아는 것도 있고. 진호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가 하고 싶으시다잖아. 가족이 도와드려야지.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왠지 울컥했습니다. 늘 서먹했던 며느리가 내 편을 들어주다니.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연이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법을 설명했죠. 채널 이름을 뭘로 할지 다 같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할머니의 부엌. 너무 평범해. 70세 새내기 유튜버. 나이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 이런저런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지훈이가 불쑥 말했죠. 할머니 손맛. 할머니 요리는 손맛이 최고잖아요. 할머니 손맛. 단순하지만 정감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좋네. 할머니 손맛. 그렇게 채널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할머니 손맛. 진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내와 딸이 열심히 돕는 모습을 보며 더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약속해요. 힘들면 바로 그만두는 거예요. 알았어. 걱정 마. 사실 걱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죠. 70년 인생에 이렇게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서연이와 함께 첫 번째 공식 영상을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올해 70이 된 할머니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이상하게 카메라 앞이 편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달까요? 오늘은 40년 된 레시피 노트에서 특별한 요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갈비찜입니다. 요리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추억, 처음 이 요리를 했을 때의 실수,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줬을 때의 기쁨. 이렇게 말하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 촬영을 마치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잘하셨어요. 이거 보면 다들 감동받을 거예요. 정말? 너무 재미없지 않았어? 무슨 소리예요? 완전 재밌었어요. 특히 시할머니 얘기할 때는 저도 울 뻔했다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제 영상이 세상에 나간다는 생각에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하지? 나이 먹은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하면 걱정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위로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70세 새내기 유튜버의 첫날 밤은 그렇게 설렘 속에서 깊어갔습니다. 첫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겨우 200, 구독자는 23명. 그중 절반은 가족이고 나머지는 서연이 친구들이겠죠. 댓글도 띄엄띄엄 달렸습니다. 할머니 화이팅! 음식이 맛있어 보여요.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그래도 이 몇 개의 댓글이 얼마나 힘이 되던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켜고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댓글이 하나 더 있네. 할머니 덕분에 오늘 갈비찜 해 먹었어요. 누군가 제 레시피로 요리를 했다니.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둘째 영상, 셋째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격려해줬지만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진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에 앉은 진호는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누가 엄마 유튜브 봤대요. 아, 결국. 그래서 별말은 안 했는데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대단하시네요. 이러면서 진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조회수도 안 나오고. 순간 화가 확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아들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 엄마, 한 달만. 한 달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둘게. 진호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수진이도 바쁘다며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 서연이도 학교 과제가 많다며 뜸해졌죠. 그래. 다들 바쁜데 나 때문에 시간 뺏을 순 없지. 그때부터 정말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삼각대 세우는 법, 조명 맞추는 법, 편집하는 법. 하나하나 유튜브 영상을 보며 독학했죠. 특히 편집이 어려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한다는데 저는 한 영상 편집하는데 반나절이 걸렸어요. 이게 뭐가 뭔지, 컷이 뭐고 자막이 뭐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제 마지막 도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또다시 혼자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맛있게 끓이는 비법이 있죠. 김치찌개의 포인트는요, 김치를 먼저 볶아주는 거예요. 그냥 넣으면 시원한 맛만 나는데 볶아주면 깊은 맛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내가 뭐 하는 거지? 이 나이에 혼자서 카메라에 대고 말하고 촬영을 멈추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0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눈물을 닦고 일어나니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혼자서라도 하자. 애초에 혼자 시작한 거잖아.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눈이 부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죄송해요. 잠깐 생각이 많아져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상하게도 그날 영상이 제일 진솔하게 나왔습니다. 편집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죠.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림이 평소보다 많이 울렸습니다. 조회수 3,000, 댓글 87개. 할머니 우시는 거 보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데 내일 찾아뵈러 가야겠어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진짜 요리하시는 분이구나. 느껴져요. 사람들이 진짜로 봐주는구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죠. 그 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더군요. 요리하다 실수하면 그것도 그대로 보여줬고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김치전이 생각나네요. 혼자 먹기엔 많지만 그래도 붙여봐야죠. 나중에 진호 줄 수도 있고. 어느새 구독자가 500명이 됐습니다. 단골 시청자들도 생겼죠. 매일 봄이 따뜻한 햇살 혼밥러 같은 닉네임들이 눈에 익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캐나다에 사는 교포 2세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한국 음식이 그리웠는데 할머니 영상 보면서 요리하니까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주고 있구나. 그날 저녁 특별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집밥이 그리우실 때 해 드실 수 있는 간단한 반찬들이에요.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계란장조림. 평범한 반찬들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만들면서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렸죠. 그 영상은 제 첫 인기 영상이 됐습니다. 조회수 1만 회, 구독자도 1000명을 넘었고요. 며칠 후 진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엄마, 회사 사람이 또 엄마 얘기를 했어요. 그래, 또 뭐라고 하던? 그게 자기 어머니가 엄마 영상 보고 요리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진호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행복한 게 중요한데.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해. 그날 진호는 오랜만에 제가 만든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먹으면서 계속 말했죠. 엄마 요리가 최고야. 진짜로. 50년 만에 듣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촬영은 일상이 됐습니다. 혼자 하는 게 익숙해졌고 오히려 편했어요. 카메라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하고 실수에도 웃어넘기고 무엇보다 좋은 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은 뭘 만들까? 사람들이 뭘 보고 싶어 할까? 창밖을 보니 오늘도 햇살이 좋네요. 이런 날은 나물 무치는 법을 알려드려야겠어요. 봄나물 향기를 영상에라도 담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삼각대를 세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할머니 손맛.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면 너머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행복하지. 빨간 녹화 버튼을 누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구독자 1,500명.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구독자 수 확인이 됐죠. 마치 텃밭에 심은 씨앗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랄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시청자분이 요청한 고등어 조림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싱싱한 고등어를 사왔죠. 오늘은 양념을 좀 진하게 해볼까? 밥도둑이라고 하니까. 장본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수진아. 무슨 일이야? 들어와. 수진이는 평소와 달리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사실 그동안 어머니 유튜브 계속 봤어요. 그래? 네. 그런데 어제 올리신 영상 보고 어제 영상? 아, 혼자 저녁 먹으면서 울적해하던 그 영상. 사실 저도 친정엄마가 멀리 계셔서 자주 못 뵈거든요. 어머니 영상 보면서 엄마 생각이 났어요.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랬구나. 수진이도 엄마가 그리웠구나. 그리고 댓글 중에 하나 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요리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낼지 모르겠다고. 그런 댓글이 있었어? 네. 그거 보고 생각했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운 적이 없구나 하고. 수진이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것이었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요리 배워도 될까요? 그리고 가끔 영상도 같이 찍으면 며느리가 나한테 요리를 배우겠다고 15년 시집살이 하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늘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그럼 좋지. 근데 바쁘지 않아? 주말에는 시간 있어요. 그리고 사실 회사에서도 유튜브 마케팅 공부하라고 해서 어머니 도우면서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였지만 진짜 마음은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이와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15년간 쌓인 어색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으니까요. 어머니, 파 써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손목을 이렇게, 아니, 이렇게 기울여서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찍어도 될까요? 시어머니한테 요리 배우기 시리즈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될까? 요즘 세대 갈등, 고부 갈등 이런 게 화제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걱정도 됐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죠. 첫 고부 합작 영상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메뉴는 잡채. 명절마다 수진이가 힘들어하던 바로 그 잡채.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며느리 수진이에요. 수진이가 쑥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 차 며느리인데 아직도 잡채를 못 만드는 수진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수진이가 새로웠습니다. 어머니, 사실 명절 때마다 잡채가 제일 무서웠어요. 왜?
당면이 불면 불고 덜 불면 딱딱하고 맨날 실패했거든요. 아이고, 그걸 왜 말 안 했어. 내가 진작 알려줬을 텐데.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요리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당면은요,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데, 제가 설명할 때마다 수진이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마치 학생 같았죠. 중간에 실수도 했습니다. 수진이가 당면을 태웠거든요. 예전 같으면 속으로 한숨 쉬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도 처음엔 맨날 태웠어. 정말요? 그럼, 내 시아버지가 이게 잡채냐, 수치냐 그랬다니까. 그 말에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있고 한참을 웃었죠. 영상을 편집하면서 놀랐습니다. 화면 속 저와 수진이가 정말 사이좋은 모녀 같았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었나? 영상을 올리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고부가 이렇게 사이좋은 것도 가능하구나. 우리 시어머니랑도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며느리분 너무 귀여우세요. 이런 관계가 부럽습니다. 특히 한 댓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가 봅니다. 그 후로 수진이는 정기적으로 출연했습니다. 며느리의 요리 도전, 시어머니께 배우는 명절 음식, 고부가 함께 만드는 김장 등등. 놀라운 건 우리 관계가 정말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해지니 카메라 밖에서도 편해졌달까요? 어머니, 사실 처음 시집 왔을 때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내가 왜 너무 완벽하셔서요. 뭐든 잘하시고 항상 깔끔하시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주눅 들었어요. 처음 듣는 며느리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나도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했는데 어느 날은 수진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실시간 방송 한번 해보실래요? 실시간? 그게 뭔데? 생방송이요. 시청자들이랑 직접 대화하면서 요리하는 거예요. 무서웠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기술적인 부분을 다 도와준다고 했으니까요. 첫 라이브 방송.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화면에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더군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며느리님도 계신가요? 어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청자분이 요청하신 감자탕을 만들어 볼게요.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치 함께 부엌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어요? 아, 이분 질문이. 고춧가루는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하지만 입맛에 맞게 조절하세요. 저는 혼자 사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럼 반으로 줄여서 하세요. 혼자 먹어도 맛있게, 그게 중요해요. 50분간의 생방송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끝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이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 대박이었어요. 동시 시청자가 500명이 넘었어요. 500명이나? 네. 그리고 별풍선도 엄청 많이 주셨어요. 별풍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좋아해줬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와 함께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를 했습니다. 화면 속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니, 저 이제 친정 엄마한테 자랑해요. 우리 시어머니 유튜버시다 하고요.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진짜예요. 친구들도 다 부러워해요. 이렇게 멋진 시어머니 없다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같이 해요. 저도 이제 어머니 채널의 일원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진짜 한 팀이 됐구나. 창밖을 보니 달이 밝습니다. 혼자 시작한 여정인데 어느새 동반자가 생겼네요. 그것도 가장 뜻밖의 사람이. 침대에 누워 오늘 찍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이 나이에 며느리와 친구가 되다니. 구독자는 어느새 5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소중한 건 진짜 가족을 얻었다는 것이었죠. 내일은 수진이가 친정 요리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배우는 시어머니라니 재밌을 것 같네요. 평생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제는 배울 차례구나. 새로운 설렘을 안고 잠이 듭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입니다. 구독자 8,000명. 할머니 손맛 채널은 이제 제법 알려진 요리 채널이 됐습니다. 특히 고부 합작 시리즈는 큰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촬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거든요. 결혼 초기 사진들,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케이크잖아. 25살 갓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생크림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저. 어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수진이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 이것 봐, 내가 젊었을 때야. 수진이가 사진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어머니 케이크 만드실 줄 아셨어요? 완전 전문가 솜씨인데요. 그 순간 묻어뒀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나도 꿈이 있었어. 카메라를 켜고 오늘은 요리가 아닌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50년 동안 묻어둔 이야기를. 오늘은 요리 대신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저는 결혼 전에 제과제빵을 배웠어요. 낡은 자격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1975년에 딴 제과기능사 자격증. 23살에 자격증을 땄어요. 그때는 여자가 기술을 배운다는 게 흔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죠. 작은 베이커리를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화면 속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손을 잡아줬죠. 그런데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장사하는 게 뭐가 좋아 보이냐고. 시집 체면이 안 선다고. 그때를 떠올리니 아직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 제과 도구를 다 버리셨어요. 이제 잊어버리라고. 그날 뒷곁에서 혼자 많이 울었죠.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를 원망하진 않아요.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대신 며느리들한테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거 한 번도 뭐라 안 했잖아. 여자도 자기 일이 있어야 해. 그날 영상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하지만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죠.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대요. 그 시대 여성들의 희생이 너무 컸네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특히 마지막 댓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며칠 후 서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뭔가 잔뜩 들고 왔더군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박스를 열어보니 제과 도구들이었습니다. 전동 거품기, 각종 깍지, 제과용 저울. 서연아, 이게 다 뭐니? 할머니가 케이크 만드는 거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준비했어요. 뒤를 보니 진호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진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구나. 떨리는 손으로 거품기를 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생크림 거품 내는 법, 스펀지 반죽하는 법. 할머니, 완전 프로세요. 서연이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첫 베이킹 영상을 찍는 날,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팥 케이크. 시어머니는 양과자를 싫어하셨지만 팥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몰래 팥 케이크를 만들어 드렸죠. 이게 뭐니? 하시면서도 다 드셨어요. 반죽을 하면서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하나둘 풀어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불쌍한 분이셨어요. 평생 시집살이만 하시고 며느리한테 엄하셨던 것도 당신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오븐에서 케이크가 익어가는 동안 가족들과 둘러앉아 옛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케이크 만드는 걸 본 기억이 없네요. 너 돌 때 한 번 만들었어. 근데 내 아빠가 집에서 만든 것보다 사 먹는 게 낫지 않냐고 해서. 아, 제가 그랬나요? 진호가 머쓱해했습니다. 완성된 케이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의 공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은 감동했죠. 할머니, 이게 진짜 할머니구나. 요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영상을 편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나. 그런데 그게 나만이 아니었구나. 영상을 올리자 폭발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댓글이 많았죠. 저도 결혼하면서 간호사를 그만뒀어요.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시댁 반대로.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할머니가 멋져요. 그중 한 댓글이 특별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78세입니다. 할머니 용기 보고 저도 젊었을 때 배운 자수를 다시 시작했어요. 늦은 게 아니었네요.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베이커리에서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한 거예요. 어머니, 대박이에요. 진짜 베이커리에서 어머니 레시피로 케이크를 만들고 싶대요. 에이, 내가 무슨. 하지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비즈니스 미팅까지 잡아줬죠. 그렇게 할머니의 추억 케이크 시리즈가 탄생했습니다. 팥 케이크, 쑥 케이크, 인절미 케이크, 한국적인 재료로 만든 케이크들이었죠. 어머니, 케이크가 벌써 품절이래요. 정말? 70세에 제과 도구를 다시 잡고 어린 시절 꿈을 이뤘습니다. 비록 작은 베이커리 주인은 아니지만 제 레시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니 충분했어요. 어느 날 낡은 제과 노트를 정리하다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건 케이크 가게를 낼 거야. 영순 베이커리. 25살에 제가 쓴 글씨였습니다. 미안해, 젊은 나야. 45년이나 늦었네.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했어.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튜브 할머니 손맛이 곧 어머니 이름을 건 가게잖아요. 온라인 가게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시대가 바뀌었으니 꿈을 이루는 방법도 달라진 거겠죠. 구독자는 어느새 1만 5천.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묻어뒀던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제 인생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25살의 꿈과 70살의 지혜를 담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25살 때처럼 빛나 보였어요.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것 같아. 5분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케이크가, 새로운 인생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2만 3천. 믿기지 않은 성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손맛은 이제 단순한 요리 채널을 넘어 인생 이야기 채널이 되었죠. 특히 할머니의 추억 케이크 영상은 조회수 50만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겠죠.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댓글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글들이 보였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관종이네. 이 나이에 돈 벌려고 안달이야? 손녀랑 며느리까지 동원해서 가족팔이하네. 그냥 조용히 살지 왜 나대? 관종? 가족팔이?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지만 악의가 담긴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영상을 캡처해서 조롱하는 글을 올렸더군요. 70대 유튜버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요. 늙은이들이 자리를 안 비켜줘서 문제. 이런 거 보면 한국 미래가 암담. 가족들이 말려야 하는 거 아님? 수백 개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제 주름진 얼굴을 조롱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놀리고 내가 정말 관종인가? 나이 먹은 사람이 나대는 건가?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영상도 올리지 않고 집에만 있었죠. 걱정된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왜 연락이 안 되세요? 걱정했잖아요. 서연아, 나 그만할래.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보여주자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런 나쁜. 할머니,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인터넷에는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늙은 사람이 왜 나서냐고. 아니에요. 할머니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런 악플러들은 그냥 관심받고 싶어서.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욕먹은 적 없이 살아온 제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진호도 퇴근 후 바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진호야, 내가 맞았어. 괜히 시작한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엄마, 진호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인데. 그런데 진호의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댓글 달았어요. 당신들이야말로 나이 먹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으란 거냐고요. 진호야, 그것 봐. 괜한 고생이라고 했잖아. 엄마가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진이도 왔고 지훈이도 왔죠.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악플은 인기의 증거래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겪는 일이고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도 다 할머니 팬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댄 건가? 이 나이에 조용히 살아야 하는 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항상 조심스럽게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새벽 3시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악플 사이사이에 새로운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 영상 보고 요리 시작했어요. 70대가 새로운 도전하는 게 왜 나쁜가요? 응원합니다. 악플러들은 질투하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용기 없으니까. 할머니 덕분에 저도 포기했던 꿈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댓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우울증으로 힘들었는데 할머니 영상 보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70에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할머니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악플에 상처받아 울었던 것과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솔직한 마음을 전하기로요.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방송을 못해서 걱정하신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악플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계속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도 남의 말에 이렇게 상처받는구나 싶어서 한심했어요. 그만둘까도 생각했고요. 화면을 보며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악플 몇 개 때문에 날 응원해주는 수많은 분들을 실망시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조용히만 살아야 하나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도전하고 싶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할머니 최고. 악플러들은 무시하세요. 오히려 사과해야 할 사람은 악플 단 사람들. 할머니의 도전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특히 같은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많이 응원해줬습니다. 72세 할아버지입니다. 저도 용기 얻었습니다. 68세 주부예요. 할머니 보고 저도 뭔가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저를 응원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손맛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에 나이 제한은 없다. 심지어 유명 방송인도 자신의 채널에서 언급했습니다. 요즘 제가 구독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할머니 손맛이라고. 구독자가 하루 만에 5만으로 늘었습니다. 악플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유명인이에요. 악플도 받아봤으니까요. 그런 유명인은 안 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70세. 오늘 나는 더 강해졌다. 악플도 받아봤고 극복도 해봤다. 이제 무서울 게 없다. 진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갑자기 왜? 그냥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강하다? 7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강할 수 있구나.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응원해주는 것처럼. 내일은 더 맛있는 요리,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악플쯤이야.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악플 사건 이후 한 달. 할머니 손맛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구독자는 8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서연이가 특별한 계획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구독자 10만 특집으로 뭔가 특별한 거 해요. 10만? 그게 가능할까? 당연하죠. 지금 속도면 다음 달이에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서연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70년 인생 요리 프로젝트였죠. 할머니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있었던 요리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연이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요. 제가 영상학과 친구들이랑 같이 찍을게요. 다큐멘터리? 내가?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서연이의 열정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을 다시 찾아갔죠. 시집 오던 날, 첫 제사를 준비하던 부엌, 아이들을 키우던 좁은 아파트. 여기가 진호 아빠 100일 떡을 만들던 곳이에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카메라 앞에서 옛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촬영 중간에 계속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혹시 할머니 손만 맞으세요?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사인? 내가 처음엔 당황했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엄마랑 화해했어요. 할머니 레시피로 처음으로 요리 성공했어요. 그러던 중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진호가 퇴근하고 헐레벌떡 뛰어왔거든요. 엄마, 엄마, 이거 봤어요? 진호가 보여준 것은 한 뉴스 기사였습니다. 70세 유튜버 할머니 세대를 잇는 요리로 화제. 내가 뉴스에 엄마가 뉴스에 나왔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수진이가 조언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기회예요. 결국 한 방송사의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죠. 처음엔 그저 외로워서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교포 2세가 남긴 댓글이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난다고. 제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준다는 게 놀라웠어요. 방송이 나간 후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독자 10만 명. 할머니, 10만이에요. 10만. 서연이가 소리치며 뛰어다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이제 진짜 인플루언서세요. 하지만 더 큰 감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완성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시간. 할머니의 맛, 70년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죠. 영상이 시작되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제 젊은 시절 사진들, 요리하는 현재의 모습, 가족들의 인터뷰. 특히 진호의 인터뷰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이제라도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이의 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 여성으로 존경해요.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용기. 저도 닮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 독백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물어요. 왜 이 나이에 유튜브를 하냐고. 답은 간단해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숨쉬고 요리하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영상이 끝나자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족들도.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지훈이가 제게 안겼습니다. 그날 밤 10만 특집 영상을 올렸습니다.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죠.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이야기,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올게요. 댓글은 축하 인사로 가득했습니다. 100만 갑시다. 할머니 자서전 내주세요. 요리책도 기대할게요. 그중 한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단순히 요리하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이 시대 어머니들의 목소리예요. 그동안 침묵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었구나. 창밖을 보니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축제였죠. 마치 저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불꽃놀이를 봤습니다. 엄마, 다음 목표는 뭐예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글쎄, 100만? 모두 웃었습니다. 할머니라면 가능해요. 서연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하늘에 터지는 불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 줄은.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가 많아. 못다한 요리도 많고 불꽃이 가장 크게 터지는 순간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세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죠. 할머니, 저는 시골에 혼자 사는 75세 할머니예요. 용기 내서 저도 오늘 유튜브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울지 마요, 엄마.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래. 그런데 너무 행복해서 10만의 기적. 하지만 진짜 기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웠던 할머니가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침묵했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포기했던 꿈이 새롭게 피어난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메시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의 출간 제안, 방송 출연 섭외, 강연 요청. 70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조용한 아침이 아니었죠. 핸드폰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오늘 책 사인회예요. 서연이가 활기차게 들어왔습니다. 네, 믿기 어렵겠지만 제 첫 책 할머니 손맛 70년의 이야기가 출간됐고 오늘이 첫 사인회였죠. 구독자는 어느새 50만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놀라운 건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서점에 도착하니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다 나를 보러. 할머니, 드디어 뵙네요.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더 고우세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엄마도 할머니 팬이에요. 한 분 한 분께 사인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었죠. 특히 한 할머니가 기억에 남습니다. 나도 80인데 당신 보고 용기 얻어서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꿈이었거든. 그 할머니가 직접 그린 제 초상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구나. 사인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족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베스트셀러 작가님. 진호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수진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1위. 제 책이었죠. 믿기지 않아. 정말 내 책이 1위라니. 저녁 식사를 하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1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진호가 물었습니다. 전혀. 그저 심심해서 시작한 건데. 할머니는 이제 진짜 유명인이에요. 학교에서도 다들 우리 할머니 아냐고 물어봐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시작했어요. 뭘? 직장인 며느리의 일상 채널이요. 어머니가 용기를 주셔서 온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잘했어. 뭐든 도전하는 게 중요해. 식사 후 저는 혼자 방에서 영상을 하나 더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날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책 사인회도 처음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그런데 말을 하다가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1년 전 혼자 앉아서 눈물 흘리던 제가 기억나요. 그때는 정말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는데 카메라를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화면 너머에 여러분이 있고 가족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요. 그리고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머니 손맛은 더 큰 도전을 하려고 해요.
전국의 외로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와 요리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이미 제작진과 논의를 마친 프로젝트였죠. 할머니가 할머니를 찾아가는 이야기. 나이가 많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일 수 있어요. 저처럼요. 촬영을 마치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죠. 70에 시작해서 70일에 여기까지 왔네. 거실로 나가니 가족들이 모여 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첫 영상부터 최신 영상까지. 엄마, 정말 많이 변했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화면 속 제 얼굴은 정말 달랐습니다. 예전엔 그저 외로운 할머니였지만 지금은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더 일찍 시작하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70에 시작해서 좋았어. 70년의 이야기가 쌓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그래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첫날이에요. 강원도 산골에 혼자 사시는 85세 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카메라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서연이와 제작진이 함께했죠.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시작이 되었듯이 이제는 내가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그 유명한 유튜버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다니. 아니에요. 저도 그냥 할머니예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요. 그 할머니의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생 혼자 아들 셋을 키운 이야기, 남편을 일찍 여인 이야기. 근데 이 나이에 이런 걸 찍어서 누가 보겠어요? 그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봐요. 꼭 볼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듯이.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이제는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세상에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 묻혀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 다 꺼내주고 싶어. 집에 돌아와 영상을 편집하며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외로움이었는데 이제는 사명이 되었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의 사연이었죠.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73년 인생,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간.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있었죠.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할머니 손맛.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이 인사말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70에 시작한 도전. 70일에 이룬 기적. 그리고 이제 72세의 새로운 여정.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꿈꿀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AI 할머니입니다.